네, 2023년 8월 30일 이정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오거돈 씨가 부산시장 등등을 할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죠. 대북 지원 사업에 이러한 자치단체 및 그 지방교육청에다가 150억 원 가까운 돈을 퍼주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북한을 지원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148억 6,900만 원이 대북 사업으로 쓰도록 지원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 10곳에 116억, 시군 4곳에 9억 몇천만 원, 지방교육청 3곳에 22억. 제일 많은 거는 경기도가 48억. 이재명 씨는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준다고 어쩌고저쩌고 돈 쓰고 쌍방울 하고 짝짝꿍 했으니까 더 많이 갔겠죠. 박원순 씨, 서울시장도 20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록 전남도 지사 시절에 17억, 오거돈 부산시장 시절에 10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를 신경 쓰면 되는데 무슨 북한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죠? 경기도에서는 은수미 씨, 그러니까 이재명에 이어서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씨가 성남시장을 할 때 4,500만 원,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가장 많이 경기도에서는 돈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지방에서 중앙을 포기하는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의 통일전설 전술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그래서 주축이 고시를 본 친구들이 주력입니다. 중앙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5급부터 시작되니까 그 친구들이 옛날에 복사로 뛰어다니고 심부름했었죠. 그 운동권 출신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지만 따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시에 붙을 확률이 없어요. 중앙정부는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정부는 쉬워요. 뭐 여러 가지 어쩌다 공무원식으로 이번에도 그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했을 때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시켰던 여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돌보게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지가 많습니다. 이 주사파나 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단단하니까 들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지방행정조직은 물렁물렁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 비서실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민혁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항문에 잡혀 들어가서 자기가 풀려 나올 때 외부에 전달할 내용을 적어가지고 항문에 감추고 나온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숨질 때 계속 통화를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의 운동권이 단체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 루트로 채용할 수 있어요. 제가 김수현이라는 친구를 문재인 정권 때 사회수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실장을 하면서 이제 탈핵 정책을 추진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정책을 했는데, 그 친구도 서울대학교 나오긴 했지만, 바로 공무원이 안 되고, 박원순이 밑에서 서울시 발전 무슨 연구원인가, 거기 원장 하다가, 문재인이가 당선되니까 청와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쭉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룰을 어기지 않고 룰대로 따라가요. 근데 운동권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가장 좋은 건 대통령이 탁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공무원의 수장인 장관을 억누르면서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지방을 딱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고 있으면은 정부 지원금 받아갖고, 시민단체는 지원금 받으면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민운동,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반정부, 반국가 활동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을 제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불구축축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 경기도하고 서울시 이런 데가 대북 사업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청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친구들이 선전선동을 잘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특히 호남에서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를 들어가서 뭐 민주화 운동, 가장 좋은 게 윤미향이 같은 케이스죠. 위안부 할머니 돕는 척 하면서 불구축축한 행동은 다 하고, 온갖 연대 투쟁할 때는 나가서 다 싸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중앙 공무원들하고 뭐 국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 이런 기본 조직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들어와서, 언론도 조중동 같은 전통 있는 매체는 그 친구들이 물론 공부해서 붙으면 붙을 수 있겠지만은 쉽게 진입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노무현 때 시작이 됐죠. 쉽게 말하면 언론 평준화라고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다 언론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인터넷에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데 그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경남지사 누구죠? 김 누구죠? 그 친구가 뭘 돌렸지? 그 기사가 좋다고 클릭이 많이 나오면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 기사를 제일 먼저 위에 띄워주면 더 많이 보게 되면, 그럼 그게 여론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 언론을 위협하면서 자기네들이 언론에 들어와서 좌파 언론을 퍼뜨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려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언론에서 그게 눈에 띄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를 굉장히 파고 들어가서,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뭐 밀리는 감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선동하면 쉽죠. 또 지방의회 의원들 되기도 쉽잖아요. 근데 돼가지고 중앙이 우리를 차별한다 이런 거 막 하는 거랑 편승해서 가게 되면 또 뭐 민족 사업인데 다 그러면 막 따라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토대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준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랑 가오마담, 얼굴마담을 내세워놓고 주사파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연계해서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정전 상태가 아니다 하고 종전선언까지 하도록, 또 그걸 충실히 아바타 역할을 잘한 게 문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라고 하는, 상당히 복잡하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공산주의자가 우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 세력은 그거는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돌려놓고 항일만 강조합니다. 항일. 여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라는 사람을 왜 육군사관학교에 둬야 되지? 육사도 자기네 전통이 있는 건데. 육사는 처음에 그 8기, 5기생들이 전쟁 때 많이 죽었죠. 공산주의랑 싸우면서 큰 학교인데 거기에 공산주의를 집어넣는 거야.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누구지? 뭐예요? 그 친구는 그 아주 시그너스 타고 오는 멋진 영웅의 귀한, 밤에 쫙 타고 들어와서 멋있게 경례하는 거 하면서 영웅이 돌아왔다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국민들이 진짜 애국자로 보게 되는 거죠. 애국한 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선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건국 훈장은 드려도 그 이상은 안 나갔던 건데, 그거를 육사에 집어넣어서 대한민국 초급 장교들이 공산주의와 싸우지 못하도록, 싸울 때가 되면 고민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공산주의자 수법입니다. 그리고 5.18 광주를 자꾸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공산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일성 공원 같은 거 만드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게 반대하는 게 나오면 고리타분한 이념, 역사 갖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지들은 1980년에 일어난 5.18을 지금 몇 년이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돈 받아먹고 있거든. 운동권들은 그때 잠깐 운동해갖고 뭐 뛰었던 것 같고 연금 받아먹고 있거든. 이게 통일전선 전술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고, 여기에 수괴가
쉽게 말하면 문재인입니다. 사실은 수계는 5.1 운동권 386 세력들이지. 그 뒤에는 북한이 있는 거고요. 그 아바타를 순수 운동권 출신이 아닌 문재인이 굉장히 잘한 거고, 문재인의 선배라 그래야 되나? 노무현 씨가 이제 그쪽으로 갔던 거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민정수석을 할 땐가 노무현 시절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당신이 국가보안법 책임지고 총대를 메고 철폐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때 기무사령관과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홍범도 뭐 흉상을 이전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거는 다분히 친북적인 활동입니다. 이거를 솎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으로 받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죠. 경제도 살리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흔들기 위해서 군도 많이 흔들어 놨지만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원자력을 못하도록 탈핵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하면서 행자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불러갖고, 그 누구예요? 김석기인가요? 그 누구예요? 그 횡성에서 있던 사건 갖고 다시 조사하게 만들고 계속 그 검찰이나 이런 걸 흔들려고 막 길을 썼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겁니다. 그 끝판왕으로 갔던 게 조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일이 뭐니 하고 내놨던 것들이고, 완전히 우리 다 무너뜨려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을 때 그러다가 당한 게 6.25 전쟁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정부한테 4년간 15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지원한 거는요, 뭐 지역발전도, 지역발전위에서 준 것도 있죠. 새만금 한다고 돈 퍼준 것도 다 마찬가지. 지방에 그러면서 자기네 기반을 만드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그래서 중앙을 꼼짝 못하게, 엘리트 공무원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잡아먹는, 이게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이걸 막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새만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재검토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반발하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기분 나쁘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낸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응? 지역발전도 좋지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 홍범도 흉상을 없앤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꽤나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운동권들의 통일전선 전술에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그걸 딱 감을 잡으시고, 해방정국에서 이 김구 선생이 바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받아주는 전술을 길로 갔었죠. 연석회의도 가고 북한에. 그러니까 거기서 서북청년단의 안두희가 암살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가 터집니다. 지금 김구를 자꾸 띄우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김구가 이승만한테 밀렸던 거는 미국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이승만이 훨씬 더 세상을 잘 봤고 뛰어났었어요. 근데 저자들은 자꾸 김구를 띄우죠. 김구도 독립운동에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왔다 갔다 한 게 핵 문제지. 문재인은 김구만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만큼 투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좋은 걸로, 헌신적인 걸로 비추면서 그 속에 많은 주사파들이 버글거리게 했고, 지방이 중앙을, 시민단, 비정부기구가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시시한 언론이 더 떠들어서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문재인을 잡아 넣어야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